Nanam Publishing House Chairman Cho Sang-ho has written numerous social science books over the past 38 years. Having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books, he fell in love with trees 10 years ago and created his own arboretum. Today on Heart to Heart, Korean intellectual and publisher, Mr. Cho Sang-ho. 누구나 삶이 그러하듯이 자기의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직업으로 가지면 그런 행복이 없겠죠. 출판 40년을 해나가면서도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더욱 올곧게 하려면은 이런 수목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오랜 꿈이었더랬습니다. He is here today to share the story of his life and his thoughts on books and trees. 네, 조상호 회장님, welcome to Heart.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짧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나남 출판사와 나남 수목원을 같이 하고 있는 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남 출판사하고 나남 수목원 말씀을 하셨는데 수목원 안에 책 박물관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 나남 출판사를 한 40년 가까이 살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들 기록을 남기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건 하나의 권력일 수도 있죠. 네. 한 18년 전부터 수목원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꼭 책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 책박물관을 맹글물어서 포천 지역의 문화 창달도 되겠지만은 제 출판사 40년 한 기록들과 또 좋은 선배들의 아카이브를 거기에 둠으로써 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후배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한 상징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더랬습니다. 네네. 그 책박물관 안에 백제 금동 향로 실물 크기의 복제본이 있습니다. 이건 24년 전에 충남 부여 거기서 발굴된 찬란한 한국 문화의 정수입니다. 네. 크기가 뭐 80cm 정도 되는 우리 선조들이 대제국을 8세기, 9세기 때 이루었던 흔적들일 수도 있죠. 백제 금동 대향로를 복제본을 그쪽에 모셔놨습니다. 예전에는 제 출판사에 제 한 24년 동안 저를 지켜주었던 수호천사였기도 하죠. 아마 그 실물 크기 복제본을 그렇게 쉽게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원본은 부여 박물관에 우리나라 국보로 있죠. 네네. 그래서 그 기계를 한번 기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셨고요. 네. 황지우 시인이 한동안 조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조각품하고요. 전체적으로 책박물관이라는 이름 하에 제가 겪고 제가 아끼던 걸 전부 일반에 공개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공을 들여 이렇게 문을 열게 되셨는데요. 이 책 박물관이 어떤 공간으로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 박물관은 물론 이제 시내 가까운 곳이거나 네. 국가 공공단체들의 박물관도 있겠습니다만 책이 갖는 사명이 그러하듯이 올곧게 사는 그 기록들을 같이 그 향기를 느끼면서 비겁하게 살지 않는 그런 기상을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공간이었으면 싶습니다. Chairman Cho Sang-ho spent his entire life with books. Then in 2008, he turned his longtime dream into reality and started a new chapter in life. He opened a botanical garden in Pocheon, Gyeonggi-do Province, and a book museum is slated to open this year. 개장이 여러 사람들이 찾고 싶고 오고 싶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정리를 더 해야 될 것도 같고요. 또 하나는 어디를 하면은 편하게 이 책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가에 제가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봐라. 네가 조금 더 나이 들면 저 얼굴 된단 말이야. 예. 아버지의 여러 모습을 아들이 가장 많이 안다고는 하겠지만 학자인 아버지의 책을 통해서 아버지의 향기를 느끼는 거거든. 예. 그죠? 학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큰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흔적들을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죠. 이런 시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물관, 책 박물관에 오셔서 거대한 사상의 원천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책 박물관을 내는 것은 뭐 그리 낯설지는 않은 일 같긴 한데요. 출판에만 전념해 오신 회장님이 20권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 특히 사회과학 출판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출판사를 한 40년 가까이 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네. 출판 일을 하면서도 한국 사회 구비마다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생을 해 나간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그마한 유혹들에 많이 빠질 수도 있죠. 네. 민주화 시대를 맹그는데 젊은 날에 동참을 하다 보면 직업으로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어렵게 시작한 출판인데 한 30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유혹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조그만 도피함 같은 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제 출판사 하면서 나무를 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 나무에 대한 나무 심는 마음이라는 그 책에도 자세히 써놓기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내 본업인 출판사를 일업 일생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나무라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은 자연의 생태계 안에서도 제가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한 20만 평의 수목원이 된 겁니다. 네, 엄청나게 큰 공간인데요. 예. 지금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으로 직접 심으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가 반송을 한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키우고 있고요. 네네. 반송이 아름답기도 하고 네. 한국적인 나무 좋아하는 순위에 들면 뭐 대개들 첫 번째가 소나무 얘기하실 겁니다. 네. 뭐 굳은 절개거나 강인한 자연환경을 이겨내는 한국 고유의 어떤 조그만 심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 반송은 키가 크지가 않습니다만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더디 자라지만은 그 나무 수영 자체가 아주 마음이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나무들이 반송 3,000그루를 지금 5년째 키우고 있는 겁니다. 3,000그루요? 예. 엄청나게 많은 수네요. 3,000그루. 3,000명의 자식이. 네. 평생을 책과 함께 해오셨는데 그럼 나무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신 건가요? 나무 심는 경우만이 아니라 어느 일이든지 네. 다 똑같을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꾸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말로 독학을 하는 겁니다. 우선 국내에서 수목원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이건 전부 다 돌아다 봤고요. 미국에서도 뉴욕 주립 때 농과대학이 코넬에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거기도 가봤습니다. 독일 뮌헨에 가면은 네. 그 프렌치 스타일, 잉글랜드 스타일 네. 그 큰 건 2개가 있고요. 네네. 또 일본에 가면 신주쿠에 가도 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발품을 팔면서 공부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묘목들을 심고서는 이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죽이기도 하면 네. 죄스럽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 사는 것도 그렇죠. 다양성이라고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가 모아진 게 다양성이 아니고 분야별로 알찬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이 되는 거죠. 노란 단풍도 있죠. 빨간 단풍도 네. 있고 하얀 나무가 있죠. 까만 바위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모아지는 오케스트라의 그 합창 이거를 자연에서 직접 배우죠. He has also opened a botanical garden after studying trees on his own. He's close to 70, but he's not about to take it slow and easy yet.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거든. 이렇게 커졌죠. 큰 걸 잘라내고 이걸 계속 쉬는 거야. 이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거 보세요. 8년 동안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내가 조금 다듬어주면 좋아하고 내가 조금 이뻐해주면은 희희낙낙하고 뭐 자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 삶에서의 무념무상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는 일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거나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가 있죠. He says that spending time in his botanical garden is like being on a picnic. Taking care of trees and spending time in nature is his way of happiness. 연꽃도 이쁘죠? 어느 거나 다 의미부여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책이나 자연이나 또는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숲이고 또 우리가 숨 쉬고 그러니까 나무를
닮고 싶고 나무처럼 늙고 싶고 그러려면은 나무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회장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대학교 네, 법학을 전공하셨지만 원래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왜 그 길을 계속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출판사를 여실 생각을 하셨나요? 4, 50년 전에는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직업의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도 군사 정권에서 싫은 사람들은 제안들을 많이들 받았죠. 네네. 그럴 때 이제 되게들 한 길을 가고자 할 때 어떤 고난에 부딪히면 이렇게 애둘러 가는 길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이라는 이 길이 애둘러 가는 그 시대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게 사회과학 출판이라는 이걸 시작을 했는데 뭐 비즈니스로 아이콘 출판이라기보다는 네. 언론 활동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979년 5월이죠. 지금의 나남 출판사를 처음 이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출판사 중에서도 당시로서는 생소한 신문 방송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의 마스 커뮤니케이션 책, Sure. 그리고 또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출간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금 뭐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쪽 그런 책들의 포커스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내가 직접 학생운동 이력 때문에 기자로 바로 못 나가면 네. 그 기자를 나갈 젊은 후배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맹글면은 이렇게 애둘러서 성취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학이 40년 전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어떤 사회과학으로서 시스테매틱하게 커리큘럼이 준비된 것도 없고 네. 현직 기자 방송국 분들의 그 경험담 이것도 책으로 다시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런 뜻으로 해서 어드레 생각하면은 제가 가야 할 길을 그 언론 출판을 통해서 다른 숱한 많은 사람들이 간 이런 결과가 됐죠. 네. 자, 나남 출판사에서 그동안 출판된 책이 아까도 잠시 잠깐 언급을 했지만 3,500여 종에 이르는데 혹시 어떤 책들인지 기억을 다 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많이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야죠. 제가 낳은 자식인데 네네네. 3,500. 어머니는 쌍둥이도 다 구별한다고 그럼요.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다 손때가 묻고 직접 같이 껴안고 발버둥 친 책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신문방송학과 그 교과서 기존 언론인들의 언론 비평집 커뮤니케이션 책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죠. 우리나라 이 시대 마지막 광복군이 김준엽 고려대학교 총장님입니다. 네. 그분 회고록 장정 롱마치죠. 장정 책 5권을 25년 동안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출판의 기본일 수도 있죠. 문학책이 제가 나남문학선을 또 30년 동안 한국의 리마커블한 그 소설가 시인들 그건 50권이 지금도 맹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읽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읽기를 권합니다만 박경리 선생의 토지 토지요. 네. 예, 그 21권을 제가 2000년에는 맹글어서 했고요.
이 모든 이제 책 한 권 한 권에 특별한 애착을 느끼시겠지만 특별히 애착을 느끼시는 책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마지막 선비였다, 지조 있는 선비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조지훈 선생입니다. 저도 대학을 들어오기 이전에도 조지훈 선생님의 그 지조, 이걸 사숙이라고 그럽니다. 혼자 좋아서 찾고 공부하고 따르고 싶고. 그 조지훈 선생, 조지훈 전집일 1968년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걸 출판을 하면서 조지훈 전집을 냈고 17년 전부터는 그분을 기리기 위한 조지훈 선생 이름을 따서 지훈상, 지훈 문학상, 지훈 국학상을 지출판사에서 늠름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개, 아까 말씀 올린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네네. 이건 지들 학생운동 때 지들 지도도 많이 해주고 한 김지아 선배님의 장모님이 되십니다. 그 박경리 선생님의 김약호구 딸이나 토지책을 지가 출판을 2000년에 했죠. 이게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경구처럼 그 선생님의 그 밀리언셀러의 수익금이 수백 명의 사회과학자들, 가난한 학자들의 학술서적을 낼 수 있는 책의 자본이 됐습니다. 박경희 선생님 얼굴도 모르는 사회과학자들이 자기들의 학술서적이 그 펀드로 맹글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도움을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 이런 뜻을 같은 뜻입니다만 의지를 갖고 한 분야에 열심히 하면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하고 스케일이라고 할까 그런 삶의 의지 같은 것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이시고 또 직원들 간에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렇게 안부를 묻는 저희 회장님이 좋습니다. 항상 카리스마 있으시고 멋있으신 회장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나는 출판사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회장님께서 38년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한 길만을 걸어오셨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 젊은 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네. 또 일업일생으로 이 많은 3,000명 넘는 같이 고민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의 열풍지대 같은 이 광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제가 배우고 저도 성장하고 나무를 통해서 또는 출판을 통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람 사는 과정들이 그러지 않겠는가. 어떤 하모니, 합창을 이루는데 내 몫을 열심히 했을 때가 합창이 되는 거죠. 네. 각각의 개성을 가진 여러 건들이 합창하는 화합에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자연에서 늘 생태계 성장 과정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지혜를 나무 속에서 얻는 게 참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회장님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